안녕하십니까. 속물경제 소비자TV의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오래 쉬긴 했었는데 사교육 문제를 관련해 가지고 좀 젊은 분을 모시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옥지원 씨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지원 씨는 아이비리그의 코넬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또 중국 이 청와대학에서 국제관계로 석사하셨나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세계 두 개의 강국의 초인류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그야말로 엄친아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교육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적합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기로 한 거는 사교육하고 관련된 건데 네. 사실 이제 그거를 주제로 삼게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킬러 문항을 말씀하시면서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이 된 셈이죠. 그쵸. 사실 그 뒤에 이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 옥지원 씨는 어떤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신가요? 우선 그런 우리 고등학교 이제 수능생들이 이제 교과 과정 내에서 공부한 것 이외에 좀 정말 좀 뜬금없는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 그대로 킬러를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이제 그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신데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씀은 저는 조금 나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그대로 같은 생각이에요. 네. 물론 이제 전부 지당한 말씀드려요. 네.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이 교과 과정을 충실하게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라. 네. 너무 맞는 말이고 네. 만에 하나 그런 킬러 문항을 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에 가야 되게 만든다면은 잘못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권 카르텔까지를 얘기하려면 뭔가 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 대통령으로서 말씀하시기에는 좀 너무 도가 강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문제를 좀 심각하게 느끼는 거는 대통령의 그런 지당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교육부 장관이나 국민의힘 어쨌든 일부 정치인들이 보이는 반응이 너무 그건 더 도를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특히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 제가 기억나는 건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교육 전문가다 이제 그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아부성 발언을 좀 하셔가지고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저는 아부성 발언까지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부 중요한 거니까. 네, 그렇죠. 우리 저야 이제 이미 모든 걸 리타이어한 사람이지만 네. 사실 어떤 사람이 출세하는데 능력보다도 아부가 훨씬 중요해요. 아부가 네. 나쁘다고 공격하지만 네. 그게 바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살피고 어떻게 보면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부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않는데 네. 제가 도를 넘었다고 하는 거는 네. 너무 나가다 보니까 도무지 이 보수 정권의 교육 철학이 뭔지를 의심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좌파 정권이 무슨 사교육을 공격하고 자사고 특목고 이러는 거를 공격하던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고 네. 보수 정권에서 그런 게 좀 고쳐지길 바랬는데 너무 나가다 보니까 사교육 자체를 비난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정말 저보다 더 엄친아가 뜻인데 사교육이 나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출발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논쟁이 안 돼가지고 좀 그런데 네. 그 사교육비 때문에 네. 저출산의 원인도 사교육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중산층 가게들은 월 평균 뭐 100만 원이 넘는 1인당 아동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그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 네. 이러면서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가 괜찮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물론 이제 가계 부담 지금 저도 오늘 오기 전에 통계를 좀 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학원가가 일괄 폐쇄됐었잖아요. 2020년경에. 근데 올해 보니까
지난해 보니까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 사교육비 총액이 무려 26조 원이고 참여율은 78.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의 그 사교육비 지출이 1인당 41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사교육비가 굉장한 가계 부담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제 가계 부담이 되는 것이랑 사교육 자체 그리고 자신의 이제 자녀를 좋은 프리미엄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는 그 욕망 자체를 마치 도덕적인 잣대를 대어서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전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사교육비가 많다고 사교육을 공격할 게 아니라 네. 윤 대통령 말씀대로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저는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을 해요. 네. 저도 뭐 그냥 학교로 얘기하면은 옛날에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그런 사람이지만 네. 과외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 또 얘기할 거야. 저 꼰대 같은 소리다. 옛날엔 과외 안 받아도 됐지만 네. 요새는 과외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증거는 어디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러니까 옛날에가 오히려 킬러 문항이 더 많았던 거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네. 서울대 그 이제 본 시험 이런 데는 정말 네. 어려운 문제들 많았어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려운 건 틀리면 되지. 네. 이런 생각으로 입시를 받고 어쨌든 붙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과외를 안 해도 됐는데 요새는 해도 된다나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믿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처럼 얘기하면 우리 조카 애들이 네. 그 꼰대 같은 소리 그만해요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뭐냐면은 사교육을 공격하기 전에 공교육이 왜 경쟁력이 만일 없다면 저는 그렇게도 생각 안 하지만 네. 공교육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난 것이 먼저고 사교육이 정말 잘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은 네. 그것도 사교육의 경쟁력이니까 비난할 것도 없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물론 돌팔매 맞겠죠. 중산층 아주머니 그 가정에서 가만히 안 냈을 거는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정확하게 지적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은 공교육 개혁 방안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 어떤 본질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저 사교육을 때려잡으면 공교육이 좋아지나요? 아니 처음에는 사교육을 네. 때려잡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네. 오히려 좌파 정권에서 사교육 사실 좌파 정권도 굉장히 그 정신분열증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은 네네. 상충하는 네. 왜 그러냐면은 모순되는 이 공교육 중심으로 하겠다고는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이권 카르텔을 의심하는 거는 그 학원이니 뭐니 하는 데서 성공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좌파 쪽에서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 성공했다 네. 하는 의심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 보수 정권이 되고 나서 저는 그런 사교육에 대한 공격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네. 뭐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이런 거에 대한 공격도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사교육을 공격하다 보니까 네. 갈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교육은 네. 공격하는데 자사고 특목고는 좋다는 거냐라는 식의 공격을 또 좌파 진영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순되니까. 예, 이 보수 진영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재정립해야 된다 하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사교육이 나쁘다는 편견을 버려라. 네. 이 얘기예요. 다만 공교육에서도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어쨌든 소비자가 원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된다. 네. 이런 거죠.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거에 좀 보태자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이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주제에 한정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근데 시장에선 그런 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은 네.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네네.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네. 사실 이제 이 공교육이라는 거가 네. 역사적으로 보면 사교육의 역사가 훨씬 길어요. 네. 그리고 공교육이 생긴 거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국민국가가 성립하면서 네. 국민 전체한테 일정한 교육을 하자. 어떻게 네. 보면은 좀 약간은 전체주의적인 성격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민 전체가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국가 형성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 때문에 생긴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공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시민 사회의 소양을 높이는 것 자체는 네.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네, 네. 사교육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교육과 공교육을 나누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네. 뭐 미국에서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알겠지만 네. 미국의 그 보딩 스쿨 혹은 뭐 사립대학, 코넬 사립대학이면 네. 1년에 등록금 어느 정도 되나요?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6천만 원 되죠. 네. 우리나라에 있는 사립대학은 등록금 아무리 많아도 1년에 한 1,000만 원 내외겠죠. 네. 미국의 또 공립대학은 주립대학이라는데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외국의 예를 들면서 거기는 우리식의 사교육이 없다 하는 거가 단순히 학원 교육을 안 받는다는 것만 가지고 사교육이 없다는 거지 네. 실은 한국보다 더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이 있는 거죠. 네, 핵심을 말하자면 양질의 교육은 그만큼 비싸다는 거죠. 저는 이 시장주의적인 논리가 교육에 반드시 한국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교육은 반드시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뭐랄까 그런 불문율이랄까요? 네,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어떤 현실을 좀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보다 더 네. 이 우파적이라고 봐야 될까 그런데 네. 저는 실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생각도 갖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 고급 교육을 받을 자유는 있지만 네. 보통 교육을 받고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경쟁력을 갖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죠. 네. 저 같으면 자꾸 이제 꼰대같이 제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물론 과외를 해보긴 했지만 취미로 했어요. 과외를 꼭 해야 돼서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야, 너 한 명이 더 와야지. 과외가 대부분 한 과외를 하면 한 달에 몇만 원인데 네. 애들 수가 좀 많아져야지 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분담하기 위해서 들어와라. 이런 차원으로 갔지 나 과외 안 다니면은 학교 가는데 지장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무식한 교육에 대해서 약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행정고시도 봤지만 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학원 다닌 적 없어요. 그냥 책만 열심히 보면은 다 붙을 만큼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이 공교육을 해도 경쟁력을 갖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100% 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대통령의 말씀을 가지고 갑자기 한 단계를 뛰어서 사교육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저는 이거 좌파라고까지 생각하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약간은 핀트가 안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청년들을 위해서 마치 이 나쁜 현우진 같은 이런 스타 강사들을 때려잡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맥락이 흘러갔는데 사실 청년들은 현우진 같은 스타 강사들이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 왜냐면 그런 대치동에서 정말 비싼 수업료를 내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고급 강의를 정말 몇만 원 또는 10만 원, 뭐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어떤 대치동에 갈 필요도 없이 보급화 해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 민주화를 시킨 거예요.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육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런 고마운 사람을 이렇게 때려잡으면서 나에게 고마워해라. 약간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니까 청년들이 공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네. 뭐 고마워해야 될지 뭘지는 모르지만 네. 그냥 대통령께서 이 포인트를 조금 잘못 잡은 것 같은 거는 같다. 그러면 이권 네. 카르텔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네. 출제위원들하고 뭔가 결탁이 있어가지고 네. 쪽집게 강의를 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의심했을 텐데 네. 근데 쪽집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면 인터넷으로 할 리가 별로 없죠. 네. 왜 그러냐면 인터넷으로 하면 벌써 그거는 쪽집게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한테 공개한 게 되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포인트를 좀 잘못 잡았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는 네. 연예인이거든요. 네. 거의 네. 그 사람들은 저도 학원 선생 조금 맞아요.
전에 한 적이 있는데 금방 잘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연예인 같은 학원 선생을 하려면은 어떤 애들이 스타성이라든가 이런 그냥 반하게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약간 그런 걸 못했더니 금방 잘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 같은 너무 사람이 학구적이셨군요. 학구적이라기보다도 네. 수요자의 니즈, 결국 저는 속물 경제라는 게 그거예요. 네.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다. 네, 그거에 네. 못 맞추고 지자랑한 거죠. 그러니까 금방 잘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별 불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몇백억 버는 거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왜 송혜교가 몇백억을 버느냐, 네. 뭐 왜 누가 하느냐 식으로까지 공격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시장주의에 너무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나가셨다. 그리고 얘기한 대로 오히려 인터넷 플랫폼에서 싸게 폭넓게 교육받도록 기여한 부분도 있긴 있는 거죠. 네. 우선은 청년들의 민심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에는 청년들에게 포인트는 못 따신 것 같다. 네. 어쨌든 저는 이런 거죠. 네. 이 사교육 자체를 공격하지 말아라 하는 네. 건데, 예를 들어서 좌파들이요, 전라도에 있는 어떤 그 자사고를 공격하면서 그 자사고에서 나온 애들이 네. 자사고인가? 뭐 특목고인가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의대를 갔다는 거예요. 네. 나는 너무 놀란 거는 그렇게 의대를 간 거는 물론 의사라는 거가 수를 제한해가지고 의사만 되면은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그야말로 이권 카르텔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은 그런 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지. 그래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공격하는 거는 정말 잘 공산주의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은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얼마나 이 중요한 건지를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가 특히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국가 경쟁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가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욕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조금 얘기가 이렇게 빗나간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네. 저는 꼰대니까 라떼는 그러니까 옥주원 씨 정도 되는 학생들이 네. 내가 그러니까 저랑 한 나이 차가 몇 년 나요? 한 30년 네, 이상 그 나죠. 되겠죠. 막 그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그 무슨 사생팬이라고 그러던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망할 줄 알았어요. 아, 나는 저 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쟤네들은 저거 쫓아다니면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거짓말해가지고 돈 빼내서 CD 사고 그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면 어떠냐.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걔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K-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제가 그 방배중학교라고 아세요? 네. 위치 잘 모르죠. 그 근처에 담배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H.O.T 연습실이 있었는데 방배중학교 앞에 줄이 쭉 서 있었어요. 네. 한 1-200m. 그래서 저는 방배중학교가 학생들을 벌 주느라고 학교 앞에다가 애들을 세워놓나 그러고서 아, 저 학교는 뭐 옛날도 아니고 애들을 학교 밖에까지 세워서 벌을 줘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줌마가 막 웃으면서 연습실 앞에 애들이 그 연예인들 만나려고 줄 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주 한심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걔네들이 우리나라 케이팝 문화 산업의 밑거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이 열성을 매도할 수가 없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저는 이제 그 무렵에 막 그 학부모들이 우리 옥주원 씨도 피아노 이런 거 배웠어요. 네. 다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제가 조카한테 야, 앞으로는 피아노 못 치는 게 특기가 될 거야. 다 치는데 뭐 그러냐. 바이올린 못 하는 게 특기가 될 거야. 물론 그거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저는 바로 그거가 기반이 돼가지고 요새 얼마 전에 뭐죠? 동네 학원에서 음악을 배웠는데 물론 나중에는 뭐 한예종 이런 데도 가고 그랬지만 걔가 세계 무슨 콩쿠르에 가서 우승도 하고 그러잖아요. 임윤창이든가 네. 뭐 그렇죠. 그런 보편적인 교육들 그게 다 사교육이거든요. 그럼요. 그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맞아요. 가르치면 좋죠. 그런데 학교가 안 가르치니까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열심히 시킨 거고 그런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감수성, 젊은이들의 감수성이 어떻게 보면 세계를 리드하게 된 거가 오늘날의 한국의 K-팝 문화예요. 네. 그리고 단순히 그 K-팝 문화가 팝 문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근저에는 그런 베이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식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뭐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학교에도 많이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줄리아드니 뭐니. 저는 한국의 실패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그런 한국 학부모, 학생들의 열정을 산업으로 담아내지, 교육 산업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거. 물론 이제 맞아요. K-팝 문화 산업으로는 담아냈지만 한국에도 줄리아드 음악 학교 같은 게 생기고 그 학생들의 어떤 열정이 고스란히 교육 산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사교육이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리고 그 같은 맥락에서 저는 그런 외고나 자사고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떤 폭발하는 부모들의 그런 어떤 니즈를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뭐 민사고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는 너무 스팟은 너무 제한돼 있고 욕망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사교육으로 그게 기형적으로 커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미국의 사립 보딩스쿨처럼 그리고 싱가포르의 주니어 칼리지처럼 정말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정말 그 프리미엄 교육으로 그 사교육으로 갈 것을 제도권 교육 체제 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저는 훨씬 지금같이 기형된 사교육 시장이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100% 네. 찬성하면서 네. 옥지원 씨도 이미 세뇌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제도권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걸 제도권으로 넣자라는 네. 얘기인데 저는 이제 한 부분 찬성하는 거는 자사고를 만들든 특목고를 만들든 아니 그냥 165 우리처럼 네. 저희 때는 경기고등학교 그러면 제일 좋은 거였어요. 네. 경기고등학교 같은 학교가 됐건 그런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화감이니 뭐니 이러면서 좌파들이 위화감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회는 어차피 위화감 투성이에요. 네. 아니 그렇게 평등하게 산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도 그럼 로또로 뽑아요. 그러네요. 위화감 없이. 대통령 그리고 시험 치고 뽑죠. 이재용도 네. 네. 앞으로 삼성 회장이 될 사람은 추첨제로 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위화감이 없어지죠. 네. 근데 어차피 사회 나가면 경쟁하고 가난한 사람은 못 살고 부자는 잘 살고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은 출세하고 저처럼 여러 가지로 뭐 머리는 굴려도 권력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권력 시장에서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육 분야에서만 억지 부리지 말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인류 교육 받으려면 받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주고 네. 그 대신 저는 뭐냐면 인류 교육 받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기고등학교 같은 거 하라고 그래요. 네. 근데 네가 그렇게 인류고등학교 하면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동창회에서 해요. 저 같은 사람도 아마 그러면은 돈 좀 내고 학교 벽돌에다가 이성구 기부금 얼마 이렇게 써서 그 학교 애들은 거의 공짜로 다니게 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능력 있는 애들은 공짜로 그 학교 교육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부 예산이 확 절약돼요. 예를 들어 전체 학교의 3분의 1이 그런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진 교육에 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의 교육비 예산이 절감되니까 나머지를 공교육에다가 다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공교육은 지금 주던 거에 한 50%를 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금 제도를 저는 우리나라가 선비질 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우리 이 박사님의 그 유튜브 제목도 속물 경제지만 정말 사람의 본성 그런 욕심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논쟁할 게 없어져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아까 세뇌돼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이 뭘 것 같아요? 이미 공교육 중심주의에 약간은 세뇌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요, 옥지원 씨도. 네,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저를 부정적으로 아니요, 뭐냐면은 프레임을 씌우시지 마시고 왜 프레임을 제가 씌우고 싶어하냐면 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교육이 기형적으로 팽창되는 것조차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계적인 패션 다르네요. 스쿨이나 네. 이런 데가 꼭 학사학위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프랑스에 있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패션 스쿨이나 이런데 구태여 학사학위를 주지도 않아요. 네네. 그럼 뭐 1년 그건 과정. 완전히 그냥 학원 같은 거예요. 네, 학력 세탁. 뭘 쓰긴 할지 모르지만 네. 억지로 학사학위를 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원하는 그러니까 저는 사람. 뭐냐면은 제도권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네. 그 학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미국에 이제 가 있는 부모가 여름방학 때 자기 학생을 한국으로 보냈어요. 학원으로. 네.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려고 그랬는데 미국에 있는 유수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도 한국에서 아이비리그에 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하는 학원이 더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에 있는 인류 스쿨이라 하더라도 그런 아이비리그 대학에 1년에 몇십 명씩 보내지는 못해요. 네. 근데 한국에 있는 그 학원은 몇십 명을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더 잘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그거를 제도권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이 일본 학생이나 중국 학생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지금 벌써 외국으로 애들을 교육 잘 시키려고 이민 간 부모가 걔를 한국으로까지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원이 기형적으로 커졌다는 거 가지고도 비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에다 민사고가 1년에 학비가 한 거의 3천만 원 이상 할 거요. 그런가요? 예. 우리는 보딩 스쿨이다 보니까 구태여 제도권으로 만들어가지고 3천만 원 내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서울에서 일반 학교 다니면서 학원비 1년에 2천만 원 내는 거가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학생의 입장에서 네.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니는 매일매일 시간은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걸 학원으로 돌리면 정규 학원은 일반은 그러니까 하루에 올데이는 사실상 그 학원만큼의 양질의 교육을 못 받는 거니까 그거를 이중적으로 겹치게 되는 거니까 저는 제도권 학교로 묶는 게 그런 좋다고 모든 생각해요. 문제들을 네. 억지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사립고등학교, 민사고, 뭐 특목고, 인류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네. 나는 보통학교에 간 다음에 네. 학원에 가지고 받고 싶다는 사람은 받으면 되는 거고 네네. 다 경쟁해요. 네네. 저는 그리고 네. 민사고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랑 떨어져 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소비자들한테 맡기면은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부가 할 일은 어떤 거로 몰기 위해서 이 무리한 규제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류 강사가 있는 학원에서 받건.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어떤 학생이 뭐죠? 그 한예종 나온 다음에 콩쿠르에 가서 1등 했다고 그러는데 아 이거 걔가 동네 학원에서 다니고 그런 시절은 좀 낭비인 것 같다. 네. 어릴 때부터 우리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하자. 근데 저는 그런 수요를 예측하고 특별한 교육